여러분 안녕하세요. 얄란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오늘은 저의 대학원 박사과정 합격 후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당시 재료공학과 박사과정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지원했던 모든 학교에 합격을 했었는데요. MIT, 스탠포드, 칼텍, 버클리, 노스웨스턴 등의 학교에 합격을 하고 MIT에 진학을 해서 박사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의 준비 과정에 대한 소개와 노하우가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와 관련해서 중요한 팁은 가능하면 학부 초반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제가 뒤에서 소개드리는 많은 과정들이 단기간에 몰아서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최대한 일찍, 최대한 여유 있게 시작해서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자, 학점관리 관련해서는 제가 준비하면서 버클리에서 많은 교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느꼈던 점인데요.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학점관리가 최우선입니다. 학부과정 초반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학점관리를 시작해서 최대한 높은 학점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높은 학점 덕을 똑똑히 봤는데요. 보통 박사과정 진학을 하는 경우에 랩에서 일하면서 연구 경력을 상당히 쌓는 것이 중요한데 저의 경우에는 연구 활동에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논문이나 프레젠테이션 등의 이름을 올리는 정도의 성과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학점이 정말 좋아서 부족한 연구 활동을 많이 메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구 경력입니다. 일단 최고의 학점을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하지만 만약 학점이 기대에 못 미친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활발한 연구 참여로 연구 관련 실적을 많이 확보해 두면 부족한 학점을 상당 부분 메꿀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학교에서 미국 대학원 유학을 잘 보내는 교수님 연구 그룹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 그리고 나의 미래 관심 분야와 잘 맞는 연구 그룹들에 적극적으로 컨택을 해서 연구 활동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오래 진행하면서 논문, 특허나 학회 발표 자료 등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스펙은 추후에 지원하는 학교의 교수님과 컨택을 할 때에도 교수님이 이 학생을 뽑고 싶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바로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니까요. 제가 지원할 때 MIT나 스탠포드, 칼텍 등의 대학원 합격자의 평균 학점이 3.8 이상이었는데요. 4.0 기준으로요. 학점이 한 3.6 후반 정도로 거기에 못 미치는 후배였는데 학부과정 내내 엄청나게 활발한 연구 참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이 올라간 논문도 내고 하니까 지원하는 탑스쿨에 모두 합격하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는 MIT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수 컨택인데요. 일단 아셔야 할 게 박사과정 입학은 교수님들로 구성된 커미티의 힘이 막강합니다. 결국 교수님들이 입학을 거의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교수님이 이 학생을 정말 마음에 들어해서 나는 이 학생 뽑을 거야 이러면 거의 대부분 성적이나 시험 점수 등 다른 요소들이 부족하더라도 합격할 수가 있고요. 저도 MIT에서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전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님 그리고 연구 그룹과의 컨택이 필수적이고 이 컨택이 장기적일수록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인사를 하다가 끝내기보다는 정말 진정성 있는 관심을 보이고 관련 논문을 읽고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고 하는 식의 소통을 최대한 오래 이어가 보는 거죠. 근데 교수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메일을 보내면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요. 이런 컨택을 할 때 제가 드리는 팁은 눈에 띄는 이메일 도메인을 사용할 것입니다. 학교가 미국에도 잘 알려진 학교라면 당연히 학교 이메일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해외에도 잘 알려진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회사 계정으로 보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쁜 교수들의 눈길을 좀 더 잘 끌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만약 교수님이 답장을 하지 않으시면 대개 한 일주일 넘게 답장이 안 오는 경우인데요. 그 그룹에서 일하는 학생들의 연락처를 그룹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대학원생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고 대학원생과의 교류를 통해서 교수님과 닿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락이 되지 않는 교수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결국 미팅을 잡을 수 있었던 적도 많았어요.
자, 추천서 관련해서는 앞의 요소들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추천서 역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내가 연구하려는 분야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대가의 추천서라면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수도 있는데, 영화 뷰티풀 마인드로 유명한 존 내시의 대학원 입학 추천서나 우리나라의 천재 이휘서 박사의 입학 추천서들을 보면 유명하죠. 결국 이 추천서를 정말 진실되게 자세히,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이 학생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도록 신경을 써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제 경험상 그만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수님들이 보통 학생을 잘 모르는데 거짓으로 추천서를 써주는 경우는 잘 없고요. 따라서 보통 본인의 연구 그룹에서 충분한 활동을 했거나 하는 것이 있어야만 써주시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또 보통 이런 추천서가 많게는 3장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추천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때 연구 참여 활동을 하면서 일부러 서로 다른 그룹에서 1년씩 활동을 했고, 또 다른 결정적인 추천서는 제가 정말로 존경했던 교수님을 1년 넘게 오피스아워 등을 찾아가서 대학원 진학 상담이나 연구 관련 조언, 그리고 논문을 공부해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는 식의 방법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저를 정말로 인상 깊게 보셨던 이 교수님은 저에게 정말로 강력한 추천서를 써주셨는데요. 당시에 버클리 재료공학과의 박사과정 입학 커미티도 맡고 계셨어서 그런 영향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버클리의 경우에 박사과정 합격 결정을 12월 연말이 지나기도 전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추천서는 투자한 만큼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미리미리 타겟을 정해서 공을 들이세요. 자, 이건 박사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원 지원에도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가능하면 일찍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 측에서 정말 대놓고 우리는 데드라인이 끝난 다음에만 원서를 본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 원서를 접수하는 대로 보거나, 이걸 롤링이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이거의 중간 형태로 여러 라운드를 두고 원서를 검토하는데 최대한 일찍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각 라운드마다 몇 명을 뽑겠다는 것을 보통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원서를 검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통 첫 번째 라운드에는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원서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지원을 한다면 맨 마지막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완전한 원서를 일찍 제출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최대한 일찍 준비를 시작해서 일찍 끝내도록 하되, 가능하면 일찍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토플이랑 GRE. 대부분의 학교에서 GRE 성적을 제출해야 하고, 또 비영어권 국가 학부 출신인 경우에 토플도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실험도 은근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보통 영어권 국가 학교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영어 실력에 대한 평가를 덜 빡세게 하는 편이라서 이런 시험 성적의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시험 성적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GRE 같은 경우에 특히 최대한 고득점을 확보하시는 것이 입학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인터뷰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특히 비영어권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 인터뷰로 지원자의 영어 능력 등을 평가하면서 연구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자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인터뷰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정말 다양한 인터뷰나 면접 관련 팁들을 올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장학금 관련해서 알려드리면요. 일단 박사과정에 합격을 하면 보통 랩에서 또는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기금으로 학비와 의료보험, 심지어 적당한 생활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걸 스타이펜드라고 하는데 풍족하지는 않지만 학교 기숙사비와 식비 정도를 충분히 해결할 정도의 돈이 나오는데, MIT에서 제가 공부할 때는 세후 한 2,500달러 정도를 받았어요. 기숙사비가 1,300달러 정도였으니까 한 달에 1,200달러 정도로 식비 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외부 장학금을 받고 가는 것이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장학금을 미리 들고 있으면
학교에 입학할 때, 그리고 입학해서 연구 그룹을 정할 때 도움이 좀 됩니다. 학교 측에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학생이니까 조건이 비슷하면 당연히 이 학생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여유가 된다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쉽게도 최근에는 해외 유학 장학금 지원이 한국에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기억하는 각종 팁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따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